자, 그러면은 그 교재에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 그림은 사질투에 대한 시추 주상도이다. 깊이 3m, 6m, 9m에서의 N 값을 U의 상지압의 크기에 따라서 수정한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교재 내용과는 달리 수정 공식을 줬습니다. 자, N-는 루트 시그마 V-분의 3.12 곱하기 N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지하 수위가 5m 정도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수정 공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유효응력이라는 거죠. 유효응력. 자, 유효응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3m, 6m, 10m에 대한 유효응력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선 3m까지 보면요. 자, 유효응력. 자, 3m는 이 부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위가 없죠? 즉, 이 부분에서는 간극수압 U, 중립응력 U 이꼬르 0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다시는 어떻게 됩니까? 감마 곱하기 H라 그럴까요? 자, H는 물론 여기서는 3m가 되겠죠, 3m. 저 1.8 곱하기 3 하니까 5.4 톤 퍼 메타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5.4에다가요. 자, 여기 곱하기 n이 빠졌네요. 자, 집어넣으면 되죠. 자, 루트 5.4분의 3.12 곱하기, 자, 3m에서의 n 값이 얼마냐? 측정된 값이, 자, 3m에서 n 값을 보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7이 나왔습니다. 7. 그러니까 7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곱하기 7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 나오냐면은 9.4인데 약 9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6m 쪽에 한번 보자. 자, 6m의 유효응력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요. 자, 유효응력 이 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극수압이 작용하니까 간극수압을 우리가 여기서는 전응력을 구하고 간극수압을 거해서 유효응력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건 토질 및 기초에서 1차 때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막바로 풀어낸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얼마입니까? 감마 t 곱하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5m죠. 그죠? 곱하기 5 더하기 지하수위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감마 서브를 곱해야 되죠. 감마 서브 곱하기 요까지 H2 하면 여기 1m 곱하기 1m 되겠네요. 자, 그럼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5 더하기 얼마야? 감마 서브니까 얼마입니까? 감마 세트가 1.9니까 감마 서브는 0.9가 되겠죠. 그죠? 0.9 곱하기 자 1m 하니까 이것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9.9 톤 퍼 메타 제곱이 나왔다는 거죠. 자, 9.9가 맞으니까요. 자, 이건 여기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막바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루트 유형이니까 9.9분의 3.12 곱하기, 자, 6m에서 n 값은 얼마입니까? 12죠, 12. 곱하기 12를 하면 되겠죠. 12를 하니까 이것이 얼마냐면 11.9회가 나오는데 약 12회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9m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되니까 얼마입니까? 자, 감마 t 곱하기 5 더하기, 자, 감마 서브 얼마죠? 감마 서브 곱하기 몇 m입니까? 여기서 1, 2, 3, 4m죠. 그죠?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곱하기 4. 하니까 1.8 곱하기 5 더하기 0.9 곱하기 4가 되니까요. 자, 이것이 얼마 나왔냐면 12.6이 나왔다는 거죠. 12.6 톤 퍼 메타 제곱일 거고요. 자, 그냥 입력을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루트 12.6분의 3.12 곱하기 n 값인데 이때 n 값이 13입니다. 13. 자, 13을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11.4회니까 결과적으로 약 11회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문제가 처음 출제됐지만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못 풀었는데요.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냐? 토질 및 기초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유효응력만 계산할 줄 알면은 이런말 뭐니까 우리가 교재에 주어졌던 공식도 몰라도 쉽게 풀 수 있다는 문제인데, 간혹 못 푸시는 분들은 이 문제는 토질에 대한 기초가 조금 모자란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토질 및 기초에서 인터넷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질 및 기초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은 쉽게 여러분들 풀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문제 13번요. 자, 표준 가립 시 햄의 타격으로 인한 드라이빙 라드에 전달된 에너지가 이론적 에너지의 52%로 측정되었다. 동일한 장비로 측정한 에너지가
5였을 때, NH가 15였을 때, 이론적 에너지의 60%에 해당되는 에너지로 환산한 NH는 얼마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우선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이빙 라드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N값은 적게 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번 N값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죠. 65kg의 힘으로 76cm 높이에서 자연악화시켜 샘플러를 30cm 가립시키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므로 N값은 드라이빙 라드에 전달된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자,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면은 N가 적게 나온다. 그죠? 적게 타격 횟수가 적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52 대 N60은 E52분의 1 대 E60분의 1. 즉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요. 뭐 요 연산 못 푸는 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면 뭐 13 정도가 나오니까 그것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교재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N값과 내부 마찰각 파이의 관계. 이건 여러분들 토준및 기초에서 적어죠. 자, 첫 번째 나온 것이 던함 공식인데요. 던함 공식의 일반식이 뭐였습니까? 파이 꼬르 루트 12n 플러스 c. c는 15, 20, 25에서 적어죠. 이때 적용되는 변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입도 분포가 양호하냐 안 하냐. 골조의 입자가 뭐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래서 흑입자가 뭐가 나고 입도가 양호하면은 C값이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양호한 경우, 즉 입자가 뭐가 나고 입도가 불량하든지, 그 다음에 입자가 둥글고 입도가 양호한 경우는 C값이 20이 되고요. 둘 다 나쁜 경우, 입자도 둥글고 입도도 나쁜 경우는 뭐 15가 나올 겁니다. 자, 요거는 과거에서는 토질 및 기초 1차에서만 나왔는데 작년에 토질 및 기초 실기에서도 토목기사 실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요 공식을 한 번 정도 암기하셔야 되고요. 팩 공식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즉 파이 꼴 0.3n 플러스 27인데요. 공식은 출제된 적은 없고 팩 공식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자키 공식은 파이 꼴 루트 20n 플러스 15인데 오자키 공식도 있다는 것. 즉 n값과 내부마찰 파이의 관계에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털자기 공식인데요. 자, 이것도 1차 시험 때 했던 겁니다. QU는 8분의 N이었다는 거 다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N값과 점토의 점토 관계, 전당 강도 관계인데요. 자, CU는 2분의 QU였죠. 그죠? 1추값주 강도 반인데, QU가 8분의 N이었으니까 얼마입니까? 이는 16분의 N이었죠. 그죠? 16분의 1을 소수점으로 고치면 0.0625다는 걸 제가 1차 때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N값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모래지반과 점토지반으로 나누어서 하십시오. 모래지반은 상대밀도, 내부 마찰감, 치마에 대한 허용지지력, 지지력 계수, 탄성 계수가 있고요. 점토에서는 영경도, 일추갑축 강도, 점착력, 파괴에 대한 극한 지지력, 파괴에 대한 허용 지지력. 시험 문제에서는 구분돼서 묻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구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국내 수평 제하 시험입니다. 뭐 국내 연직 제하 시험도 있는데 그것은 뭐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개요적인 측면에서 읽어보시고, 이것은 뭐냐면 국내니까 보링공의 구멍을 뚫고 그 구멍 안에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요. 자, 응력 변형력 개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보링공 내에 한 개의 압력셀과 보통 두 개의 보호셀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셀이 총 3개인데 측정셀은 가운데 들어가고 위아래에 보호셀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 측정셀을 넣어서 이것은 뭐냐면 유압을 벽면에, 즉 벽면에 가해서 이때의 응력과 압력과 변이를 측정한다는 거죠. 즉 쉽게 말해서 응력 변형률을 안다는 거죠.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측정해서 집안의 행방량 강도와 변형을 알기 위한 원위치 시험입니다. 이건 개요 정도 알으시고요. 주로 적용하는 데는 뭐 여러가지 연학 점토에서 경함에 이르기까지 넓은 용량에 따라서 모든 집안에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종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종류는 프레저 미터 테스트와 딜레이터 미터 테스트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자, 저까지 내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은 토준및 기초에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 새로 나온 것들 몇 가지만 첨부해서 외우시고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파악하는 것이 핵심 2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